햇살이 따사로운 요즘, 적당한 일광욕은 몸에 활기를 주지만 선크림이 필수인 계절이 돌아왔네요. 오늘 히든핏의 목적지는 전라북도 고창군에 위치한 수동 저수지. 그곳에서 주인공 정현성 프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루 낚시의 장소로 여길 콕 집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현성입니다. 오늘은 조사 여러분들과 함께 고창의 수동 저수지라는 저수지를 방문을 해서 떡붕어 낚시를 대상으로 하는 전칙 낚시, 그 중에 한 가지 장르인 중축 낚시로 아주 빅사이즈의 떡붕어를 만나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고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수동 저수지라는 관리형 낚시터입니다. 무료터는 아니고요. 낚시를 하실 때 손맛 사용료로 10,000원씩을 지불하고 하는 낚시터입니다. 물은 펌핑을 해서 물을 쌓아놓는 그런 저수지로 알고 있고요. 아주 좋은 상황에 지금 여건은 아닙니다. 물이 많이 빠져 있고 펌핑을 해서 어제부터 물을 다시 올리는 그런 복잡한 과정들이 아마 떡붕어한테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마리수는 아니겠지만 빅사이즈의 떡붕어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몇 마리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즐기면서 중축 낚시의 몇 가지 팁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물이 많이 빠지더니 어제부터 다시 올리기 시작했다는 수동 저수지. 수심 변화 때문에 걱정이 앞서지만 척상급 떡붕어란 쉬이 지나칠 수 없는 유혹이죠. 현재 제방권 수심은 제가 오늘 오전에 일찍 와서 재본 결과 한 3.5m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수심층은 약 2m권, 2m권의 포테이토 떡밥을 가지고 2m층의 탄화를 형성을 해서 붕어를 낚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많은 조사분들께서 방문을 하셔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떡붕어 시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하는 낚시 패턴은 목내림 도중에 건드림이 있을 때는 3목 정도의 되돌림을 보고요. 목내림 도중에 건드림이 없으면 바로바로 회수를 해서 다시 밥을 집어넣는 좀 빠른 템포의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는 18척, 사용하고 있는 찌는 오픈대의 대류찌입니다. 여기가 대류가 좀 심하다고 해서 대류띠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닥 대류는 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픈대 찌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입질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까 상황을 봐서 목줄 길이나 찌의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평일이라 한산할 줄 알았더니 떡붕어 소식이 자자했던지 조사들이 꽤 많은데요. 정현성 프로 역시 척상급 떡붕어를 만나기 위해 부지런히 떡밥을 갈아주며 캐스팅을 해봅니다. 갑시다. 바로 그때 정프로에게 찾아온 어신. 무사히 챔질에 성공하는데요. 힘을 꽤나 쓰는 모습이 딱 봐도 떡붕어이긴 한데 과연 처음부터 척상급이 등장해 줄까요?
옆에 펴둔 뜰채로 가뿐히 제압하고 허라, 사이즈가 정연성 프로의 기대에 미치지 않나 보네요. 이 근방에선 이 정도가 평균 사이즈라고 하는데 바람이 커서 그런 걸까요? 크기야 차차 키워가면 되는 거고 채비를 던지며 기다려보는 수밖에요. 자, 목내림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찌가 섰고요. 자, 짧은 바늘, 긴 바늘 마지막 목내림 될 때 건드림이 나오는 상황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찌를 보면 목내림보다는 되돌림을 대부분들 많이 보시는데 저희가 낚시를 하다 보면 되돌림보다는 목내림 되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내림 상황에 어떤 상황인지를 물속 상황을 저희들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건드림이 나왔고요. 될 수 있으면 목내림 도중에 발생되는 어떤 찌에 대한 건드림이나 그 모습들을 포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챔질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으시고 또 긴장감도 더 있으시고 되돌림만 입질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목내림 도중에 발생되는 어떤 붕어들이 주는 시그널에 신경을 좀 쓰셔서 낚시를 하시면 좀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내림 도중에 붕어들의 신호를 잘 포착하는 것이 포인트. 조가에 도움이 된다면 뭐든 못하겠습니까요? 낚시인의 열정. 그때 정연성 프로 어딘가 좀 산만한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시간이 정오도 아니고 이제 아침에 살짝 지났을 뿐인데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파라솔을 피고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간단하게 중충 낚시 하시는 분들에게 말 그대로 햇빛만 가릴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그런 파라솔입니다. 햇빛만 가려보겠습니다. 한결 부드럽네요. 아직 아침인데도 기승을 부리는 햇빛 때문에 피부가 익을 지경이라네요. 이토록 강한 자연광엔 선크림도 계란의 바위치기니 파라솔이 필수겠죠? 그때 바로 옆에서 낚시를 하던 조사에게 입질이 찾아오고 시알 좋습니다. 꽤나 준수한 씨알이네요. 또다시 낚시를 하던 옆 조사에게 릴레이 입질이 찾아오는데요. 미리 펴둔 뜰채로 무사히 제압하는 조사. 준수한 씨알의 붕어에 잠시나마 더위가 가시네요. 끊임없는 입질에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의 손놀림이 바빠지고 채비를 바꾸기 시작하는 정연성 프로. 왜일까요? 뭐 한두 시간 정도 잠잠하다가 이제 바람이 좀 불고 대류가 우에서 좌로 지금 약간씩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양쪽에서 지금 고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 저쪽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저부력지로 낚시를 하다가 방금 그보다 한 단계 더 위에 호수로 찌를 바꿨습니다. 바람도 불고 또 조류도 좀 생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바꾼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찌에 전달되는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혼선이 좀 오기 때문에
애지간한 입질은 좀 거르고 붕어 입질만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좀 붕어 입질만 들어오는 그런 내용으로 보기 위해서 찌를 한 단계 위로 좀 무거운 푼수로 올렸습니다. 네. 바람이 불면서 자연스레 물이 흐르다 보니 미리 한 단계 위의 찌로 보완을 했다는 그. 과연 떡붕어는 정연성 프로의 정성에 보답을 해줄지. 그때 쑥 하고 들어가는 찌. 채비를 바꾸자마자 찾아오는 어신이 반가운데요. 토종붕어가 올라온다요? 하지만 어신의 주인공은 떡붕어가 아닌 참붕어. 토종붕어가 올라와. 방생. 대상어가 아닌지라 바로 방생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보니 저수지는 넓은데 사람들은 제 방에만 몰려있고 다른 곳은 인적이 드문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오늘도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제 방에서 다른 데는 사람이 안 계시고요. 제 방에서만 낚시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지금 갈수기이고 또 봄에 산란철에 이제 산란했던 붕어들이 이 저수지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그동안 이제 기력 보충 또 아직 산란하지 못한 고기들도 물이 빠지기 때문에 제방권에서 이 고기들이 유행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국 어떤 저수지들이 수심 깊은 제방권 또는 직벽권에서 아마 저희 전청 낚시인들이 전청 낚시를 즐기고 계십니다. 그 이후로 지금 이곳 수동지도 많은 분들이 지금 제방권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조한 갈수기에 붕어들이 막 산란을 마치고 수심이 깊은 곳에서 쉬기 때문에 제방이 유리하답니다. 바로 그때 정프로에게 찾아온 어신. 무사히 챔질에 성공하는 그. 힘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번에는 과연 참붕어가 아닌 떡붕어가 나와줄는지. 수면 위로 보일락 말락 버티는 녀석. 여태까지와 사뭇 다른 패턴에 기대감이 고조되고 뜰채로 제압에 나서는 정연성 프로. 세상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척상급 떡붕어가 등장했네요. 무사히 제압에 성공하는 그. 준수한 사이즈의 떡붕어가 모습을 보여줍니다. 뻐근했던 손을 싹 해갈시켜주는 손맛. 바로 이 맛에 낚시를 하는 거겠죠? 그렇게 척상급 떡붕어를 한 마리 제압하고 미리 채비를 바꾼 정프로의 예상대로 바람이 더욱 불어오기 시작하는데요. 또다시 무언가를 준비하는 그. 떡밥그릇에 무언가를 싸기 시작하는데요. 이유를 들어볼까요? 그 포테이토 계열은 햇빛에 구루텐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에 굉장히 빨리 그 변하죠. 경시 변화가 심하다고 하는데 그런 변화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또는 우천시에 또 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그 햇빛 가리개에 그 해당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한여름에 낚시를 다니실 때는 이런 햇빛 가리는 간단한 소품 정도 하나는 준비해 주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뭔고 하니 햇빛에 노출되면 떡밥이 금방 상하기 때문이라는데요. 붕어 낚시 미천인 떡밥이니 집중 관리해줘야겠죠? 또다시 어신을 받아내는 정연성 프로. 이번 역시 힘이 제법인데요. 모습을 드러내는 준수한 씨알의 떡붕어. 무사히 제압에 성공합니다.
좋습니다. 실. 소문이 영 헛것은 아니었는지 이거 오늘 떡붕어들 사이즈가 전반적으로 준수한데요. 옆에서 낚시를 하는 조사에게도 릴레이 입질이 찾아오고 나이스.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닌데. 어이, 좋다. 준수한 씨알의 손맛을 즐기며 제압에 나서봅니다. 저런 고기들이 이렇게 얇은 라인에 다 올라오는. 나이스. 씨알 좋습니다. 끙끙 소리가 나는구나, 아예 그냥. 뜰채로 무사히 제압에 성공하는 조사. 이에 질세라 또다시 릴레이 입질을 받는데 성공하는 정현성 프로. 이번 역시 준수한 씨알의 떡붕어. 계속되는 준수한 입질에 손맛을 즐기며 제압에 나서봅니다. 자, 손맛 아주 좋습니다. 정신없이 즐기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네요. 점점 뜨거워지는 햇빛에 오늘은 이만 유종의 미를 거두기로 합니다. 시간 내내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만족하게 아주 재밌게 낚시를 했습니다. 한갓 그 교과서적인 그런 그 움직임과 입질이 없어서 크게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뭐 나름 물을 지금 빼는 배수 상태에서 이 정도 조항이나 이 정도 활성도를 보였다는 건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다음 기회가 있다면 다음에는 이번 중춘 낚시가 아니고 초친 낚시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사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전문의 박은영입니다. 여성들에게 흔한 질환 중의 하나인 자궁근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궁근종은 자궁의 평활근에 생긴 양성 종양입니다. 즉, 악성 종양처럼 전이가 되지 않는 조금은 착한 종양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궁에 혹이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궁근종은 35세 이상 여성의 약 40에서 50%에서 발생하는 흔한 질환이지만 아직 발생 원인이나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호르몬, 음식, 스트레스, 연령, 유전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궁근종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임기 동안에는 나이가 듦에 따라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폐경후에는 일반적으로 크기가 줄어듭니다. 에스트로겐의 노출이 길 경우, 즉 초경이 빠르고 출산을 하지 않은 경우 자궁근종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전에는 35세 이상의 여성에서 많이 발병하였으나 최근에는 20대부터 30대 초반의 여성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으니 20, 30대 여성들도 자궁근종에 관심을 갖고 조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궁근종을 진단받으시면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궁근종은 양성종양으로 악성으로 변할 가능성이 1% 이내로 낮습니다. 실제로 증상이 없는 경우 치료를 하지 않고 3에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통하여 크기 및 개수의 변화를 확인하면서 지켜보는 경우가 많고요. 폐경기가 되면 에스트로겐의 분비량이 적어져서 자궁근종의 크기가 자연적으로 작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을 하는 경우는 자궁의 출혈이 심하여 빈혈을 유발하는 경우, 자궁의 크기가 임신 12주 크기 이상으로 큰 경우, 자궁근종이 급속히 자라는 경우,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 근종에 의한 방광 및 직장의 압박 증상으로 빈뇨, 변비 등이 있는 경우, 불임의 유일한 원인으로 생각되는 경우, 폐경 후 크기가 증가하는 경우 등입니다. 수술의 적응증이 아닌 경우 한방 치료를 통하여 복통, 생리과다,
빈뇨 등의 증상을 호전시키고 자궁 근종의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약을 먹으면 근종이 커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전문의가 상담 후 한의학적 변증을 통하여 적절하게 처방하는 경우에는 근종이 커지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방에서는 침, 뜸, 한약, 약침, 자언요법을 통하여 치료를 합니다. 자궁 및 골반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자궁의 어혈을 제거하며 하복부의 온도를 높여줌으로써 자궁과 부속기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자궁 근종을 예방하는 방법은 올바른 식습관, 수면 습관,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를 포함하여 바른 생활 리듬을 갖는 것입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제철 과일과 채식을 위주로 식사를 하며 규칙적인 식사를 합니다. 여성 호르몬은 밤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수면 중에 파동성으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명상, 산책, 친구들과의 대화,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운동은 체온을 높이며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돌뜸이나 반신욕 등을 이용하여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골반 내 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자궁의 면역력이 증강됩니다. 유해물질에 자주 노출되는 것 또한 자궁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호르몬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온장고 속에 오래 보관된 캔 음료, 전자레인지로 돌린 플라스틱 용기, 종이컵 등의 사용을 피하고 비스페놀 A 프리 용기나 유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속옷, 생리대는 외부 생식기와 바로 맞닿는 부분이며 생식기의 피부가 다른 곳의 피부보다 흡수율이 몇 배에서 몇백 배나 높으므로 유해물질 함량이 적은 세제 및 생리대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한방 치료를 통하여 자궁이 없는 빈궁마마가 아니라 건강한 자궁을 가진 여성이 되시길 바랍니다.